이제 첫 번째 경기 올랜도 대 클리블랜드. 자, 일단 올랜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장 이슈로 보면은 뭐 이삭은 애초에 계속 시즌 아웃이다 보니까 놀랄만한 그런 결장자는 아니고, 클리블랜드는 이제 거의 주전들 다 뺐죠. 지금 미첼, 갈랜드, 모블리, 오코로, 그리고 이제 알렌, 제런 알렌, 그리고 르버트, 그리고 윈들러, 전부 다 지금 아웃인 상태입니다. 자, 일단 뭐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동부 컨퍼런스 4위가 확정이 됐죠. 때문에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이번 경기뿐만 아니라 남은 경기도 주전들을 이제 전부 다 뺄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렇게 보여지고, 반면에 지금 올랜도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좀 풀라인업인 상태고, 그리고 지금 이제 아무래도 클리블랜드는 좀 모블리가 어느 정도 없다 보니까 프런트 코트진은 올랜도가 더 매우 우세 보일 거로 보이고, 그리고 미첼 자체도 지금 없기 때문에 득점력도 클리블랜드가 저 올랜도의 득점력을 따라갈 수 있을지는 약간 미지수긴 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일단 득점력도 아무래도 올랜도가 더 우세할 것 같고, 그리고 골밑 쪽도 지금 뭐 알렌이나 모블리가 없다 보니까 클리블랜드 입장에서는 올랜도가 어느 정도 좀 쉽게 장악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이거는 그렇게까지 크게 코멘트를 칠 경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이번 시즌 올랜도 같은 경우에 마지막 홈 경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홈팬들을 위해서 좀 어느 정도 승리 가능성을 좀 승리를 약간 안겨주려고 어느 정도 동기부여가 있는 편이고, 클리블랜드 역시 지금 순위가 확정되다 보니까 주전들 전부 다 결장, 뭐 이런 요소들을 다 생각을 하면은 지금 뭐 올랜도가 홈에서 무난히 좀 쉽게 이기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올랜도 매직 승, 그리고 마인 승까지 보는 경기.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기준점이 223.5인데 이거는 언더 볼게요. 왜냐면 지금 현재 클리블랜드의 그런 득점을 좀 해줄 만한 그런 선수가 없기 때문에 클리블랜드가 이제 올랜도의 그런 경기 템포나 그런 득점력을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은 다득점보다는 좀 저득점 위주의 경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 경기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바로 두 번째 경기, 필라델피아 대 마이애미. 자,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맥시, 멜튼, 그리고 PJ 터커가 GTD인 하. 그리고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 일단 요비치 선수는 뭐 계속 아웃이죠. 그리고 라울이랑 지금 아데바요, 뱀 아데바요 선수가 GTD인 상향. 네, 일단 결장자나 GTD 그런 확인은 이 정도로 할 수가 있고, 자, 일단 뭐 필라델피아 역시도 지금 순위가 확정이 됐어요. 동부 컨퍼런스 뭐 3위가 확정된 상황이긴 하지만 다른 팀들과는 지금 약간 유독 달리 어느 정도 주전들을 지금 시기하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은 지금 엔비드의 어느 정도 시즌 MVP가 어느 정도 이제 거의 달성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지금 주전들을 어느 정도 기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뭐 원래 뭐 이전에도 지금 엔비드 위주로 계속 경기를 펼치고 있는데, 이번 경기 역시도 뭐 더 이전보다 더 엔비드 위주로 플레이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일단 뭐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 경기를 이겨야 일단 6위까지 노려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뭐 마이애미도 주전을 빼지 않고 굉장히 좀 전력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고, 자, 일단은 양 팀 다 약간 경기 양상을 봤을 때는 템포가 좀 느린 편이에요. 하지만 지금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는 약간 엔비드의 득점을 좀 최대한 높이고, 좀 더 엔비드의 그런 스탯이라고 하죠. 네. 스탯을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좀 공격적인 농구를 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좀 템포를 빠르게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도 이전보다는 좀 더 템포가 빨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봤으면은 아무래도 이번 경기는 이제 기존에
요 팀들과는 달리 다득점 경기가 좀 더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도 이것도 뭐 간단하게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필라델피아 쪽 승, 그리고 222.5 기준 오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승에 222.5 기준 오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샌안토니오 대 포틀랜드 경기. 자, 일단은 뭐 양팀 지금 결장자 굉장히 상당하죠. 자, 샌안토니오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콜린스, 제 콜린스, 그리고 켈든 존스, 그리고 랭포드가 지금 GTD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버치, 그레어, 맥더맷, 스완, 가셀이 지금 아예 아웃인 상황. 사실상 뭐 주전이 거의 다 빠졌다고 보면 되고,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더 가관입니다. 일단 뭐 이미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릴라드, 뭐 사이먼스 그랜트, 뭐 너키치, 뭐 리들, 존스, 뭐 바지 다 아웃이죠. 다 아웃이고, 그리고 이제 요 선수들이 다 빠질 때 최근 이제 주전으로 나서는 세돈 샤프, 타이블, 그리고 와포드, 그리고 레디시, 유뱅크스, 녹스 또한 지금 GTD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만약에 포틀랜드 입장에서는 GTD 선수까지 다 못 나오게 되면은 거의 뭐 G리그에 있는 선수들이 다 뛰다시피 해야 돼요. 그러면은 굉장히 경쟁력이 가뜩이나 약한데 더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일단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양 팀한테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경기입니다. 네, 뭐 이미 플레이오프는 다 어느 정도 끝났고, 이제 사실상 뭐 결과에 따라서 뭐 진출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약간 의미가 크게 있지는 않은 경기긴 하지만, 근데 이게 지금 샌안토니오 입장에서는 약간 달라요. 왜냐면 샌안토니오가 만약에 이번 경기에서 지게 되면은 휴스턴이랑 이제 꼴등에서 동률인 상태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1라운드 픽을 더 받을 가능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현재 지금 뭐 샌안토니오가 일부러 탱킹을 할 가능성도 염두는 해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뭐 지금 현재 솔직히 포틀랜드 라인업과 샌안토니오 라인업을 비교하면은 샌안토니오가 좀 더 저는 우세하다고 보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도 GTD 선수들 다 안 나오게 되면은 가뜩이나 약한데 지금 더 약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득점력도 더욱 안 좋아질 수가 있는 상황, 이렇게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 이거는 약간 그거예요. 그냥 이제 샌안토니오가 장난질을 안 치면은 그래도 승은 샌안토니오가 할 것 같지만, 탱킹적인 요소나 이런 거를 다 봤을 때는 함부로 좀 샌안토니오 쪽 승을 보기는 좀 껄끄러워진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약간 승패보다는 그냥 233.5 기준 언더, 요거 하나만 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샌안토니오도 템포는 빠르긴 한데 그에 비해서 득점력이 좀 많이 저조한 경우가 많고,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득점력 자체가 이제 물론 어느 정도 나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주전 핵심 코어들이 다 없고, 심지어 이제 지금 기존에 뛰었던 애들마저도 다 못 나오게 되면은 절대로 득점력이 다득점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걸 다 고려하면은 233.5 기준 언더가 좀 더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승패가 막론하고 언더 하나만 보는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경기 이제 유타 대 이제 오클라호마. 자, 유타 같은 경우에는 뭐 마카넨, 그리고 섹스턴, 클락슨, 캐슬러, 루디게이가 전부 다 지금 아웃입니다. 굉장히 지금 주전선들이 많이 나가죠. 오클라호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트가 GTD고, 헨드릭 윌리엄스, 그리고 이제 포쿠세브스키, 그리고 홈그레는 GTD인 상황, 아웃인 상황. 자,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자, 일단은 동기부여 측면은 당연히 오클라호마가 훨씬 더 높죠 지금. 왜냐면 오클라호마 같은 경우는 이번 경기 반드시 이겨야 돼요. 이겨야 하는 상황.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댈러스가 세크라멘토를 이제 오늘 이기면서 이제 오클라호마랑은 11-11이 지금 동률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만약에 오클라호마가 지게 되면은 플레이오프인 토너먼트에 진출 가능성이 좀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클라호마 입장에서는 반드시 좀 유타를 이겨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유타 역시 좀 핵심 선수들은 대거 결장의 상황이고, 골 밑에서 특히 이제 굉장히 좀 좋은 역할을 했던 이제 캐슬러 역시 좀 결장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지금 이제 그나마 약간 현 라인업에서 골 밑은 좀 더 우세하다고 보여졌지만 캐슬러의 부재로 골 밑에서의 그런 경쟁력도 약해진 상태,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일단 뭐 이 두 팀 같은 경우에는 양 팀 자체가 템포는 굉장히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 두 팀이 이제 격돌할 때는 저득점보다는 좀 다득점 위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최근 두 번의 맞대결에서는 오클라호마가 유타 상대로 좀 여유있게 승리를 했습니다. 상대로 이제 여유있게 승리를 했습니다. 네. 심지어 이제 그때 두 번의 맞대결에서는 네, 유타는 뭐 이제 마카넨, 섹스턴, 뭐 클락슨 이런 핵심 코어들이 다 있는 상태에서도 오클라호마가 좀 여유롭게 이겼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선수들도 없는 유타 상대로는 오클라호마가 더 약간 쉽게 이기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이번 경기도 동기부여는 오클라호마가 훨씬 높기 때문에 이런 걸 다 고려하면은 오클라호마 쪽 승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클라호마 승, 그리고 뭐 만약에 이제 핸디까지 가져가면은 마인스까지도 한번 노려보는 경기, 그리고 236.5 기준으로 한번 오버 보도록 할게요. 오클라호마 승, 마인 승, 236.5 기준 오버,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기, 피닉스 대 이제 덴버 너게츠. 피닉스 선수 대 덴버 너게츠 한번 보고, 자, 피닉스 같은 경우에 지금 현 상황에서는 결장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덴버는 요키치, 지금 이제 머레이, 그리고 은나지가 GTD, 길레스피는 계속 뭐 아웃이죠. 요 정도로 지금 결장자 누수가 보여지고, 일단 뭐 멤피스가 뉴올리언스한테 지면서 1위가 지금 확정된 덴버와 4위가 어느 정도 확정된 피닉스가 지금 맞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덴버도 오늘 결국에는 1위가 확정이 됐죠. 왜냐면은 멤피스가 뉴올리언스한테 지게 되면서 결국 남은 경기 이제 멤피스가 이긴다고 해도 1위는 덴버가 확정이고, 피닉스는 원래 이제 4위를 계속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양 팀한테 그렇게까지 크게 의미 있는 경기는 아니다, 이렇게 한번 보여집니다. 자, 일단 지금 뭐 덴버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쳐도 뭐 피닉스 역시 지금 순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주전을 출전시킬 이유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현재 결장자가 없다고 해도 만약에 당일날에 갑자기 뭐 주전들이 대거 결장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이제 보시는 분들은 일단은 저는 약간 간단하게 분석을 이렇게 코멘트를 하지만 아침에 피닉스 결장자까지 확인을 하시고 한번 보시는 거를 약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지금 뭐 주전들이 다 나온다고 하면은 뭐 당연히 피닉스가 훨씬 우세한 경기가 될 것 같고, 주전들이 뭐 다 빠진다, 어느 정도 빠진다 하면은 뭐 덴버가 이겨도 이상할 게 없고 피닉스가 이겨도 이상할 게 없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지금 요 현 상황에서 봤을 때는 피닉스가 지금 결정자가 없기 때문에 피닉스 승 쪽을 보고 225.5 기준으로 언더 볼게요. 그쵸? 왜냐면 덴버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요키치, 머레이 둘 다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높은 상황이고, 피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만약에 결장자가 아예 다 결장자가 없으면은 좀 모르겠지만 주전들 다 결장을 하면은 득점력은 좀 더 저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225.5 기준은 언더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이제 오늘은 이렇게까지 해서 분석 방송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은 채팅이나 그렇게 질문 주시면 되고, 네, 지금까지 일단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